번째는 밴드갭 회로입니다. 먼저 VT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면 어떤 기준 전압 1V를 봤을 때 전압 저항이 1대1이면 여기에 2V를 만들어내는 이 VT 레퍼런스에서 만약에 온도가 변한다면 이 모든 게 똑같이 유지하고 있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이 회로의 특성이 변하게 되고 결국 이 2V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이 1V 자체가 변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오차를 발생시키겠죠. 우리가 이때 여기 가져온 전압이 보통 한 1.25V 정도 되는 밴드갭 전압이란 건데, 이 밴드갭 서킷에서 나온 아웃풋, 요거는 전체 온도가 변해도 1.25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좀 변하더라도 레퍼런스가 변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온도에 좀 더 튼튼해진 둔감한 전압 아웃풋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일단은 BJT의 VPE와 또 VT의 온도에 따른 그 변화 정도가 일정합니다. VPE는 온도에 따라 마이너스 2mV/도씨, VT는 한 0.085 mV 이런 일정하게 움직이는 특성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그렇다면 모스펫은 이 친구는 온도에 따른 VP나 VT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온도에 따라 계속 그 변하는 양 자체도 변해서 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VPE와 VT를 사용하는데, 보면 하나는 플러스를 갖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가지니까 이 두 개를 여기 VBE 그리고 VT에 이제 멀티플라이를 해서 합해져서 이렇게 Vout을 만들면 최종적으로 DVDT에 대한 온도의 변화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회로 설명 앞서서 밴드갭 회로, 왜 이게 밴드갭 회로냐면, 이거는 구하는 그 원리 순서는 뭐 굳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공부하면서 필기했던 것만 지나가면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들에서 안에 밴드갭 전압, 우리가 컨덕션 밴드에서 밸런스 밴드의 1.1 EV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항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최종적으로 Vout 단에 여기 밴드갭 전압인데 거의 밴드갭 전압과 유사하게 나온다 해서 밴드갭 서킷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본적인 토폴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상태라고 봤을 때 여기 노드 기준으로 같은 I1과 I2가 그러니까 같은 VGS가 떨어질 것이고, 여기 노드 두 개는 같은 전압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때 Q1을 멀티플라이를 N배, 얘는 1배, Q2보다 더 많은 Q1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전류 I1과 I2가 흐르는데 N배가 됐다? N배가 됐단 말은 이런 식으로 멀티플라이 병렬로, 이게 이제 N이 2개인 거고 이게 N개가 쭉 연결된 건데, 그럼 같은 전류를 흘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Q2에 비해서는 Q1의 VBE가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드 기준 같은 전압을 가지니까 여기를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VBE1, Q1의 VBE입니다. N배된 이거는 VBE2 더하기 반대군요. I1, R1은 VBE2. 여기서 VBE란 VT ln IS분의 ID죠. 여기서 만약에 N배가 된 친구다 하면 N의 항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시 나열하면 VT ln NISAD 더하기 I1, R1, VT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넘겨서 정리를 하면 이 IT는 R1분의 VT ln N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 VT는 온도에 따라서 플러스 0.085mV/도씨를 갖는다고 했죠. 거기에 뒤에 이렇게 아까 M, 아까 Vout은 VBE 더하기 M 멀티플라이 된 VT, M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값을 증가를 시키는 피텟 항이라고 부릅니다. 피텟. 자, 그 다음 이쪽에 두 번째,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I2가 혹은 I1 같죠? 이 I가 커런트 미러로 복사돼서 흐르게 됩니다. 아까 ID라고 했죠? 이게 ID와 R2 2번에다가 이제 2번이라 하겠습니다. ID R2 더하기 VBE3 얘는 한 배입니다. 이게 Vout이죠. 그럼 얘를 아까 1번에서 가져온 항을 대입하면 R1분의 VT ln R2 플러스 VB3가 되고, 요 친구를 내가 조절을 해준다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mV per 도시였고 얘는 아까 0.08이었죠? 085. 얘를 조절을 해줌으로써 온도에 변화 없는 Vout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게 C텟항인 거죠. 여기가 C텟. 그래서 P텟과 C텟을 적절히 조합해서 움직이지 않는 온도에 변화 없는 Vout을 만들어냈습니다.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커런트 미러가 이쪽 전류를 복사해서 이렇게 흘려주고 또 여기 전압 대비 같은 전압을 유지하면서 같은 전압이 걸리는 건데, 애초에 여기 전압이 걸려있지도 않아서 전류가 없는 상태인데 얘를 어떻게 복사를 해주며 여기에서 밴드갭이 생겨나나가 의문점입니다. 즉 이 친구는 이런 거를 셀프 바이어싱 회로라고 부르는데, 다른 데서 레퍼런스 어떤 전류가 와서 그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얘가 어떤 특정 전류까지 흐르기를 I1, I2가 맞게끔 서로서로 피드백이 걸려서 얘가 복사해주고 이쪽에서도 복사해주고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됩니다. 즉 얘를 최초 전류를 흘리게끔 도와주는 회로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스타트업, 이 회로에는 사실 이거 자체로는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그냥 칩을 돌린다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전류가 0을 유지하겠죠. 0A를 0을 복사하고 0을 복사하고 그러면 0V, 0V, 0V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죠.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버터로 0을 센싱해서 아웃풋단에 두면 0을 센싱했으니 5가 되고 5만큼 찢어지니 얘는 전류를 흘리려고 하겠죠. 얘를 이런 식으로 달아둔다면, 너무 복잡하네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최초에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0V를 센싱한 이 인버터가 5V를 만들어내서 이 NMOS를 풀리 ON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류를 여기서 쭉 뽑아내는 거죠. 이게 헷갈리면 여기서 뽑아낸다고 봐도 됩니다. 같은 노드니까. 쭉 전류를 뽑아내면서 여기 VGS가 잡히게 되죠. 일단 VGS가 잡히면 이쪽으로 또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쪽에 전류를 흐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쪽에 전류가 흐르니 이쪽 전압은 현재 이쪽은 0V가 전체 걸려 있는데 여기에 풀업 전류가 생기면서 이 노드를 끌어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VGS가 벌어지고 다시 전류를 흘려서 서로 얘는 다시 흘린 거를 복사해주고 또 흘린 거를 풀업시켜서 또 다시 넘겨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목표 지점까지 도달을 할 겁니다. 이런 스타트업 회로, 여기가 이제 스타트업 회로고요. 이런 회로도 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또 그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회로라면 아직 이쪽에 전류가 흘리지 않으니까 VGS는 0V죠. 0V 오프기 때문에 얘는 로우로 꽂히고 얘는 죽고 오프 상태. 그러면 풀업 저항만 있으니 얘는 또 위로 VCC까지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얘가 풀리 턴온 되면서 전류를 또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빼면서 여기 VGS가 잡히게 되고 또 흘러서 결과적으로 얘는 또 피드백에 의해서 이후에 이 피드백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정상 작동을 하러 도달을 할 거고, 얘는 일단에 그럼 다시 이 스타트업 회로는 여기에 VGS가 잡히니까
VGS가 잡혀서 이제 ON이 됐고,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큰 저항을 써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바로 위로 붙여버리는, 예를 들어 막 1메가 이렇게 썼는데 조금이라도 흐르게 되면 바로 전압이 위로 붙겠죠. 붙으면서 얘를 풀리 터널, 그러면 얘는 바로 트라이드 되면서 로우로 꽂히겠죠. 이렇게 돼서 얘는 다시 오프 해서 최초 스타트만 관여를 하고 밴드갭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부터는 얘는 전체가 다 오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이 친구 자체적으로 전류를 서로 흘려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스타트업에 의해서 최초로 전류가 VGS가 딱 잡히고, 예를 들어 뭐 1마이크로암페어가 흘렀다고 칩시다. 1마이크로암페어가 흐르게 될 건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설정한 목표 전류가 한 5마이크로암페어라고 하면 이 1에서 5까지 어떻게 도달을 할까? 혹은 5를 넘어서 7마이크로가 되면 다시 5로 돌아와야겠죠. 즉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걸려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안 그렸네요. 여기는 엠모스입니다. 아까 여기서 여기 노드가 정상 상태에서 같다고 했는데, 왜? 같은 전류 흘리게 될 거니까. 이 같은 전류 흘려서 여기 전압이 걸리면 이 걸리는 이 전압의 크기 또한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여기 n배라고 했죠. 그리고 한배라고 했죠. n배가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VGS를 가지고 있고, 대신 이 친구에서 요거를 뺀 나머지 전압이 여기에 걸리고 있겠죠. 이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좌측에 있는 요 두 Q1과 R1의 VI 커브와 이 친구가 갖는 VI 커브의 기울기가 서로 다릅니다. 이 친구는 저항이 섞여 있죠. 그러면 전압 대비 전류가 어떻게 변하냐? 이쪽 전류가 자 1번입니다. 왼쪽 친구는 최초 전류가 조금씩 흐를 때는 이 저항의 드랍이 거의 작겠죠.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얘는 뭐 못해도 0.5V, 0.6V를 걸릴 텐데 얘는 거의 흘리지를 않고 있을 겁니다. 나노 단위가 흘린다면, 나노 암페어가. 그러면 최초에는 딱 0.5, 0.6V부터는 저항이 안 보이니까 이 친구의 VGS ID 커브를 그리고자 할 건데, 이렇게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전류가 커져서 부터는 얘가 이 전류 변화에 대한 전압 변화를 얘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왜? 얘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크죠. 얘는 저항이 작죠. 원래 VGS 커브가 이렇게 가파르니까. 가파르면 저항이 작은 거니까요. 다시 말해서 전류 변화량에도 전압 변화량이 작은 친구가 이제 VBE라는 말이죠. 얘는 크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압이 더 증가하면 VQ1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 N인데 저항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저항이 다 해먹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VBE, VGS 여기 BJT의 VBE는 고정이 될 텐데, 고정 뭐 1V, 0.7V로 고정된 채로 전류는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얘네들의 특성이니까. 모스펫도 그렇고. 거기에 저항이 달렸으니 이 전류가 늘어봤자 얘의 전압만 늘어나고 여기 다이오드로 된 이 형태의 이쪽은 전압이 늘어나지 않는 형태니까 당연히 저항으로만 보이겠죠. 근데 오른쪽에 이 친구는 2번입니다. 이제 2번 친구는 2번. 얘는 당연히 2번 같이 그리겠습니다. 당연히 얘는 VBE 그 BJT 특성의 BGS ID 커브를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확대를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와 이렇게가 겹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똑같은 전류를 우린 흘린다고 했고 똑같은 전압이 여기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곳이 바로 이 회로, 이 셀프 바이오싱의 오퍼레이팅 포인트인 거죠. 이게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 말고 하나 더 있죠. 어디냐? 0이죠. 그러니까 얘가 전류를 흘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얘는 0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또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스타트업을 통해서 전류를 흘리게 강제로 흘리고 이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얘가 자연스럽게 오퍼레이팅 포인트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실수로 넘어서 이까지 올라갔다면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보자면, 그럼 만약에 한쪽 전류가 더 올라갔다고 봅시다.
I1이 좀 더 커진 상태라고 볼게요. I1이 좀 더 크다면 화살표로 크게 이렇게 표시할게요. 얘는 작다면 그럼 당연히 I1과 I2가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이 큰 전류가 커런트 미러로서 복사가 됐고 요 노드를 기점으로 많이 흘리는 전류와 작게 흘리는 전류가 만났으니 풀업 전류가 강해 이 전압은 상승하려고 할 겁니다. 상승하려고 하면서 전압이 상승하니 둘 다 전류는 올라가려고 하겠죠. 당연히 이쪽 둘 다. 근데 아까 기울기가 달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의 전압 올라가는 것 대비 전류 증가량이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전압이 증가하면서 이 친구는 더 빨리 증가를 해서 얘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다시 얘가 커지는 속도가 얘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친구 풀 다운 전류가 빠르게 상승할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반대로 이번엔 증가를 해서 얘는 이 정도 흘렸는데 얘는 이렇게 많이 흘린다면 반대로 얘는 줄어들려고 하겠죠. 그럼 이 전압이 줄어들면서 여기 Q2에 흐르는 이 전류가 I2가 더 빠르게 감소하려고 할 겁니다. 이 친구가 감소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감소해서 그 중간 지점,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갔다가 너무 올라가면 다시 내려갔다가 해서 이 가운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 자체적으로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밴드갭 I바이어스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게 V 밴드갭, 여기 있죠? V 밴드갭 전압, 온도에 변하지 않는 일정 전압을 만들어냈는데 우린 이걸 이용해서 사실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I 밴드갭이 있기 때문에 또 온도에 변하지 않는 일정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R분의 VG니까 얘가 일정하니까. 근데 온도가 변하면 얘는 또 안 변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류 레퍼런스가 따로 다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I 바이어스를 만들어서 온도에도 변하지 않는 일정 전류 또한 같이 만들어내서 사용합니다. 그거를 가져오면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여기서 피텟 전류를 만들었죠. 그래서 피텟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IP라고 하겠습니다. 이 IP텟이 이제 R과 곱해져서 하나, 그리고 C텟 하나. 우리는 전압이니까 합으로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직렬로서 가져왔는데 이번엔 전류죠. IP텟을 가져와서 전류의 합을 만들려면 병렬로서 연결해야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그러면 IP텟이 이쪽으로 흐르면서 일정한 VGS와 VB가 잡힐 겁니다. 이게 이쪽 M2와 M4에도 똑같이 걸리겠죠. 즉, 요 M2와 M4에 흐르는 요 전류도 IP텟이 생겨납니다. 그럼 말하지 않아도 여기 당연히 C텟이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만들어지냐? VB, 여기 이 R3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 흐르는 이 IR은 R3분의 VB이니까 C텟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피텟 전류를 피텟은 R1분의 ln R2 V2 ln이었죠. ln은 V2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IC텟. 이 두 개의 합으로서 최종적으로 밴드갭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밴드갭 전류는 R3 VBE R1 R2 ln은 VT. 우리 아까 이제 요거를 밴드갭 전압 만들 때 썼고 또 이 R3를 또 조절해서 이 일정한 밴드갭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 이 N은 보통 뭐 6 내지 10을 쓴다고는 하는데 8을 쓴다고 합니다. 8. 왜냐면 레이아웃상에서 이 친구가 아까 1이었고 이 친구가 8이니까 하나를 안에 두고 나머지 8을 이 주변에다가 둘러서 만들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회로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피텟이 만들어진댔죠. 피텟 전류가. 그래서 시텟 전압과 해서 밴드갭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만든 이 피텟 전류를 여기로 가져와서 여기 또 시텟, 이 저항으로서 시텟 전류와 피텟 전류의 합으로서 I 밴드갭을 만들고, 이제 얘를 여기 커런트 미러, 얘를 풀업 전류원, 그리고 쭉 밑으로 돌려서 풀다운 전류원. 얘는 이제 VDD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전류원이고, 얘는 그라운드로 빼주는 전류원이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개 쭉 뽑아내면 여러 개 전류원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스타트업 회로. 예시를 아까 두 가지를 들어드렸는데, 구글이나 검색하면 정말 여러 종류의 스타트업 회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